미국 시장은 최근 2년간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죠. 상승 피로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PC에도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은 지난해 12월 달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이때 가이던스 쇼크가 있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번 실적 발표 때 마이크론 측에서 제시할 이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 매출액이랑 EPS 전망이 어떻게 제시가 될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반도체 기업의 1분기 실적 처음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 실적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박석현 부부장과 전략에 대한 고민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의 마무리를 또 잘 해주고 계시는데 예.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확실히 좀 저력을 발휘해 준 것 같고 코스닥은 각 섹터군의 대장주들이 함께 올라와 주면서 시세를 강하게 분출했거든요.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하고 올해 시장 흐름은 상당히 많이 다른 것 같고요.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관세 우려로 인해서 성장이 좀 부진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한데, S&P 500 지수는 어제부로 마이너스 10%를 초과하면서 기술적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고요. 나스닥은 지금 14%를 떨어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은 마이너스 19%를 기록을 하면서 좀 침체장 느낌까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국내 시장은 등락이 좀 최근에 반복이 되고 있긴 하지만 올해 들어서 수익률이 코스피는 뭐 한 7% 정도, 코스닥은 8% 정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난해하고는 전혀 상반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최근 2년간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죠. S&P 500 지수가 2년간 올해 고점 기준으로 한 60% 정도 올랐고요. 나스닥은 9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 피로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상대적인 가격 매력 측면에서 한국 시장이 이제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재밌는 점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하고 공통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고요. 금리 인하가 좀 유럽이랑 한국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재정 확대 노력이 같이 병행이 되고 있는데, 유럽은 독일을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아직까지는 구체화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국회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일단 재정적인 측면이 같이 더해진다면 한국 시장의 어떤 이런 흐름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관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과정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이 불확실성 해소 과정 속에서 이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한국 시장은 올해 들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대적인 수익률 호조,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 좀 길게 본다면 상반기 중에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뜨겁게 오르기만 했었던 미국 증시는 이제는 좀 기술적인 조정을 거쳐가는 구간이고 그에 반해 좀 소외되었던 한국 증시는 이제는 좀 반등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진짜 반등이 나오려면 반도체가 또 살아나야 그렇죠. 되잖아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히 좀 해볼게요. 지금 지난주, 이번 주부터 시티그룹에서도 그렇고 삼성증권에서도 그렇고 D램, 낸드 가격 이제 바닥 감지했다, 신호 포착됐다라는 의견이 좀 우세해지면서 레거시나 고사양이나 막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단 말이죠. 자, 2분기에 우리 반도체 좀 낙관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봐서는 긍정적으로 봐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IT 수요 회복이 글로벌 전체에 걸친 어떤 수요 회복이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분명히 이른 거는 분명히 맞고, 다만 이제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 그러니까 상품을 사면 정부에서 이제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 이구환신 정책인데, 작년에는 별다른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하다가 올해부터 이 정책이 스마트 기기 쪽으로 확대가 되면서 본격적인 효과를 좀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중국 쪽의 IT 재고를 상당 부분 많이 줄여줬고, 그리고 이런 재고 소진에 따른 리스타킹, 그러니까 재고를 다시 이제 확충하는 과정 속에서 전반적인 IT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가격 상승, 특히 낸드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승도 이런 부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인대가 11일 날 중국 전인대가 11일 날 마감이 됐는데, 이구환신 정책에 배정된 금액이 3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은 한 60조 원 가까이가 배정이 됐고요. 이 금액은 지난해보다 한 2배 정도 늘어난 금액입니다. 물론 예상치보다 늘어난 금액인가요? 예상 정도 수준이고요. 물론 기대가 좀 높았던 부분은 3천억 위안 플러스 알파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는 했군요. 예, 그렇게까지는 안 됐고 일단 그래도 예상 수준 정도는 충족을 한 거고 그래도 전년비 2배니까요. 맞습니다. 2배 정도 늘어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 중에 IT 쪽 그 수요나 또는 재고 쪽 부분을 분명히 긍정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낸드 가격을 중심으로 IT 쪽 가격 상승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이과시 정책이 실제 기업이익이랑 얼마만큼 연결이 될지 이걸 이제 확인하는 자리가 1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의 주요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1분기 실적 발표가 이런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딱 두 가지네요.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이 이제 발효가 됐는데 예. 이것이 얼마나 IT 수요 회복의 촉매제가 될지 맞습니다. 그리고 1분기 기업 실적 발표에서 얼마나 자신감을 내비칠지 여부 예. 요 두 맞습니다. 포인트 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당장 이제 또 일정이 있어요. 다음 주입니다. GTC 2025라고 엔비디아 기술자 예, 개발 회의가 맞습니다. 이제 열리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힘을 내줘야 됩니다. 반도체주들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엔비디아 그 GTC는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를 이게 약자를 줄여서 약자를 부르는 건데 GPU의 G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그 2024 GTC 때 엔비디아가 블랙엘 제품을 이 GTC 기간에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엔비디아가 그 지난해하고 비슷한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을지 여기에 이제 관심이 좀 몰려 있고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주제 발표가 이 GTC 기간 첫날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 둘째 날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기조연설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기조연설에서 그 작년과 같은 새로운 신제품 그리고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을 젠슨 황이 발표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업체 기준으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관련된 엔비디아하고 관련된 어떤 사업적인 비즈니스적인 어떤 발표가 있을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일 것 같고 삼성전자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HBM 쪽 관련 어떤 코멘트가 있을 것이냐가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GTC에도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그러니까 21일 아침에 발표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결과가 좀 관심을 좀 모으고 있고요. 며칠이죠? 21일 한국 시간으로 아침에 이제 발표가 되고요. 미국 네. 시간으로는 20일 장 마감 후에 이제 실적이 네. 발표가 되게 됩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이때 가이던스 쇼크가 있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음 분기, 그러니까 이번 분기죠. 이번 분기 가이던스를 시장 예상보다 매출액은 10% 적게 제시를 했고 EPS니까 주당 순이익은 20%나 낮게 제시를 하면서 네. 상당히 충격을 줬었거든요. 따라서 그 지난번에 발표된 가이던스 충격이 요번에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냐가 이제 포인트고요. 시장 예상치는 요번 분기의 실적이 다소 그러니까 매출액이랑 주당 순이익이 직전 분기보다 좀 떨어졌다가 다음 분기부터 조금씩 다시 회복세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 때 마이크론 측에서 제시할 이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 매출액이랑 EPS 전망이 어떻게 제시가 될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반도체 기업의 1분기 실적, 요번 그 달력 기준으로 1분기 실적을 처음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예상치가 한 4월 4일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반도체 기업 실적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따라서 GTC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지만 한국 시간으로 21일 아침에 예정돼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여기도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GTC라는 큰 포장지 안에 진짜 알맹이 마이크론이 딱 있는 다음 주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다른 알맹이가 또 있어요. 다음 그렇죠? 주는 금리 슈퍼위크라고 이제 BOJ 그리고 FOMC 연준 금리 의사 결정이 또 단행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외환시장 동향이라든지 금리의 동향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19일 날이죠.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날 일본은행의 정책 의사회가 이제 예정이 돼 있고 금리는 뭐 동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일본은행은 아무래도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사를 분명히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은행이 지난번에 이제 금리 인상을 했었는데 다음번 금리 인상 시점은 올해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만 하지 않는다면 시장에 미칠 그 영향력은 크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보다는
일본의 지금 국채금리 10년물이 올해 들어서 거의 50bp 가까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많이 오른 거는 금리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추가 금리 인상, 그다음에 물가 부담, 그리고 일본 기업들의 임금 상승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금리가 많이 오른 건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무래도 엔화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그 금리 상승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엔달러가 좀 강세로 가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감이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19일 날 일본은행 정책위 이사회에서 금리 동결 그리고 하반기 정도의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다 하더라도 올해 들어서 좀 큰 폭으로 튀어 올랐던 일본 국채 금리에 대한 어떤 안정화 정책을 제시하게 된다면 엔화 강세가 조금 진정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국내 시장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일본은행 정책 이사회보다는 다음 주 18일, 19일에 예정돼 있는 FOMC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한국 시간으로는 20일 새벽에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뭐 금리 동결은 뭐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포인트는 점도표를 바꿔줄 거냐 안 바꿔줄 거냐 그리고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에 대한 그리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대한 어떤 숫자들을 변경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점도표는 약간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지금 점도표가 올해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게 연준의 점도표인데 이게 좀 축소가 되게 되면 시장이 좀 불리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올해 2번 금리 인하 경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시장에는 뭐 플러스 요인으로 작동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과 관련된 전망치는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물가 전망치가 위쪽으로 상향 조정되면 시장에는 좀 충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현재 그 제시가 되고 있는 올해 2.1% 정도의 GDP 성장률 그리고 2.5%의 PC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어느 정도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된다면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미국 경기 둔화 또는 물가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부분들이 좀 진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주 굉장히 변수가 많이 생존한 것 같은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그 미국 상호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상호 관세가 4월 2일 날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마 이 관세 문제 가지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미국 시장에는 상당히 좀 불안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에 미치는 임팩트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FOMC 결과가 기존의 어떤 경로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국 시장에는 좀 호재로 작동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 예정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에서 향후 실적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다면 한국 시장에는 큰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OMC 회의에서 점도표 수정이 있을지 여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할지 그 포인트도 좀 지켜보면서 다음 주 시장 잘 대응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WM솔루션 박석현 부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